안녕하세요, 체스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항공 216편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던 것들을 정리해보고 그리고 짚어볼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216편은 첫 번째 접근에서 아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죠.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 57분입니다. 1200피트를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속도는 144낫, 강하율은 분당 704피트입니다. 아주 정상적이죠. 여기 항적을 보면 삐뚤삐뚤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말씀으로는 이날은 RMP 어프로치를 한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한국 정부에서 발행한 공항 차트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공항 있죠. 무안공항. 그리고 RMP, 런웨이 01 이렇게 나옵니다. 요 밑에 보면 옆에서 본 그림인데요. 인터미디어 픽스, 캐빈까지 3000피트를 유지하고 거기서 강화를 합니다. 강화각은 3도. 그리고 파이널 어프처 픽스가 1700으로 통과가 되어 있네요. 아까 이 항적은 1200피트죠. 파이널 어프로치 픽스를 지난 이중간 어딜 겁니다. 마이너스 3도로 강화가 끓기 때문에 강화율 분당 700ppm은 아주 정상이죠. 당연히 파이널 픽스를 지났기 때문에 랜딩 기어는 다운돼 있을 거고 오른쪽 사진처럼 그 다음에 플랩은 랜딩 플랩을 세트했을 겁니다. 플랩 30나 40죠. 아마 40 같아요. 그리고 약 900피트 정도 통과할 때 무슨 일이 있던 것 같아요. 강화율이 변해죠. 500피트쯤에서 골아온던 것 같고 그리고 상승을 지지하죠. 512fpm. 그래서 랜딩 기업은 업 했을 거고 올렸을 거고 그 다음에 플랩도 15으로 줄였을 겁니다. 그리고 8시 58분을 마지막으로 ADS-B가 작동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이 순간에 엔진 2개 달려있는 발전기가 모두 제 기능을 못하게 됐다는 거죠. 이때가 착륙 4분 전이라는 거죠. 제트 엔진은 아주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전기 생산을 멈췄다. 이러면 RPM이 낮아졌다는 거거든요. 제주항공 216편 엔진은 CFM56 7B 엔진이죠. 발전기는 그 안쪽 축에 물려 있거든요. 그걸 N2라고 부릅니다.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제트 엔진 단면도입니다. 왼쪽이 앞모습이고요. 공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녹색 부분이 있죠. 그 가운데 보라색이 있습니다. 이 녹색끼리 물려있고 보라색끼리 물려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축이 두 개입니다. 그 샤프트를 하는데 이 보라색 거 요 안에 있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가운데 녹색 요 축이 하나 있죠. 녹색 부분이 회전하는 거는 N1이라고 부르고 이 보라색 부분이 회전하는 거를 N2라고 부릅니다. 엔진에는 이런 장비가 달려 있습니다. 맨 왼쪽 위에 보면 유압 펌프가 있고요. 오른쪽 위에 보면 연료 펌프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오른쪽을 보면 IDG라고 불렀죠. 이게 발전기입니다. 이 장비는 아까 봤던 그 N2 있죠. 고압 컴프레서와 고압 터빈 이쪽에 물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기어박스라는 게 있는데 N2의 동력을 이쪽으로 빼줍니다. 이걸 기어박스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기 내용을 보면 N2의 회전 속도는 14,400rpm이랍니다. 이 자료는 CFM56 세븐 브라보 엔진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항공국에서 만든 거죠. 여기 회전 속도가 나오죠. 최대 회전 속도 N2 105%일 경우 15,183 rpm이죠. 그럼 이걸 100%로 환산해 보면 14,460이네요. 그럼 아까 그 자료랑 거의 같죠. 아까는 14,400이었죠. 그리고 발전기 IDG는 8,000 rpm 이상이 돼야 효과가 있답니다. 물론 이 IDG는 엔진 회전수가 빠르거나 느린 거에 관계없이 일정한 볼티지를 만들 수 있도록 CESD라는 장비에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8000rpm은 이 엔진의 아이들 상태보다 약간 낮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아이들은 약 60% 근처고 이때는 약 8400rpm이랍니다. 그리고 연료 펌프는 6000rpm이 돼야 되고 그리고 유압 펌프는 4000rpm이 돼야 된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죠. 두 엔진 모두의 rpm이 8000 이하로 내려갔나 보구나. 그래서 IDG가 발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나 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이 순간부터 음성 기록이나 비행 기록, 그러니까 CVR, FDR, 그 다음에 ADS-B 이런 게 다 아웃된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살펴봤듯이 IDG에서 발전을 하지 못할 정도라면 8000rpm N2 그 미만일 것이고, 그때는 아이들 스러스트, 그러니까 추력이 거의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태죠. 지난 영상을 올린 후 알게 되었는데, 이 항공기에는 하니웰사에서 만든 CVR, FDR이 장착되어 있었죠. 그 회사들의 매뉴얼을 보면 AC 파워나 DC 파워 모두 작동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발전기에서 만든 교류, 그 다음에 배터리에서 오는 28V DC, 이게 다 작동이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항공에는 AC만 물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력이 차단됐을 때 10분간 작동할 수 있는 립스 장비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기사를 보니까 제주항공 216편이 착륙 직전에는 슬랫이나 플랩이 내려와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키피디아 화면입니다. 737-300 모습이죠. 옛날 겁니다. 737이 지금 착륙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 앞부분, 날개 앞부분, 얘가 슬랫입니다. 그리고 날개 뒷부분 있죠? 요게 플랩입니다. 앞에가 슬랩, 뒤에가 플랩입니다. 737이 고라운드 하게 되면 요 지점에서 고라운드 한 거죠. 이니시에이션, 토가 파워를 넣고, 그 다음에 플랩 15을 올립니다. 랜딩 플랩이 30나 40였으니까 거기서 15으로 줄여줍니다.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가속 고도에 도달해서 증소를 합니다. 이 고도는 공항마다, 기종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증소를 할 수가 있죠? 증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엔진 추력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강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고도가 마지막 고도 500이었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갔다 쳐도 1000이라 칩시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증소를 하죠?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엔진 추력이 살아있었다는 얘기인가요? IDG만 죽고 전기만 죽고? 참 이해가 안 되죠? 제 생각에는 플랩 15는 그대로 유지했을 것 같았는데, 그 기사들을 보면 그게 아닌가 봅니다. 저보다 더 꼼꼼하게 관찰을 하시던데, 그분들 말씀이 슬래시나 플랩이 내려와 있지 않다. 그럼 플랩 제로인데, 그러면 클린 컨피규레이션 하죠? 그렇게 되면 속도도 늘려야 되거든요. 이 자료는 보잉 737-700입니다. 엔진은 CFM56이고요. 제주항공 216편은 737-800이었죠. 여기 보면 플랩에 따른 운항 속도가 나옵니다. 737-800도 해당이 되네요. 플랩이나 슬래시 내려와 있지 않다. 그럼 플랩 제로죠. 그러면 그때 속도가 VLAP 40 플러스 70이랍니다. 자, 제일 처음에 접근할 때, 정상으로 접근할 때 이 속도가 약 140나트였어요. 이건 물론 그라운드 스피드입니다. 조종실 계기에서 지시하는 건 약간 다르죠. 140이라 칩시다. 140 플러스 70, 그럼 210나트죠. 210나트면 이걸 킬로미터로 고치면 시속 378km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죠. 이 속도까지 어떻게 증소를 했을까요? 엔진 추력이 살아있었다는 얘기인가요? 플랩 15일 경우 봅시다. 플랩 15이면 20나트가 추가돼요. 그리고 또 이것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주항공 216편이 고라운드 하면서 왼쪽으로, 그러니까 공항의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그러니까 삥 돌아서 내리는 거를 서클링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이 무안공항은 차트에 보면 서클링 자체가 되지 않는다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때 비상 상황, 메이데이를 커한 상태니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왜 왼쪽으로 갔을까? 이게 좀 아쉽습니다. 아시다시피 비행기에서 기장은 왼쪽에 앉죠. 왼쪽 좌석. 기장이 이쪽에 앉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한다면, 그리고 이때는 전기 파워가 다 아웃됐습니다. 그럼 기장계기만 살았겠죠. 이 왼쪽에서는 여기 이제 활주로가 있을 텐데 활주로가 잘 보이질 않아요.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보이기가 어렵겠죠. 창문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앉은 기장이 이쪽 창문을 통해서 밖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오른쪽으로 틀었다면, 방향을 오른쪽으로 했었다면 일이 훨씬 쉽죠. 이쪽에 앉은 기장이 자기 쪽 측면 창문으로 활주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회할 지점을
결정하는 훨씬 쉽죠. 빨간색으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선회할 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창문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부기장한테 요청을 하겠죠. 혹시 이것 때문에 선회가 더 빨랐던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737 기종 타신 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제주항공 216편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짚어봤습니다. 제가 올렸던 영상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들은 CG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된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던 것들이 다 가짜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감사합니다.